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으로 수사에 몰린 공수처가 오늘 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공수처가 수사에 몰리게 된 것인데 그러자 민주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고발 사유를 들여다보겠고요. 한 가지 더 소식을 준비했는데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씨가 댁으로 가셨다는데 김종인 씨는 비례대표 공천 발표 후 김철근 사무총장이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이 없냐라면서 원색적 비난을 쏟아붓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소식을 가지고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해병대 장병 순직사고 조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어제 귀국했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회의 나흘에 앞서 급히 귀국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재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불만들이 여권 내에서 속출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읽혀졌는데요. 어쨌든 이종섭 대사가 국내로 귀국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선동 프레임이었던 도주 대사라는 말은 쏙 들어갔고 이제 관심은 이 대사를 출국 금지까지 했던 공수처가 이제 어쩔 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수처가 수사에 몰리게 된 것인데 어제부터 공수처의 입장에 언론들이 관심을 기울였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었고 드디어 오늘 공수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만 하루 동안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전전긍긍했을 공수처가 오늘 내놓은 입장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종섭 대사를 출국 금지까지 했던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이 정작 국내로 들어오자 내놓는다는 말이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였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듯한데요. 자, 아시다시피 당초 이종섭 대사의 출국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출국 금지만 계속 연장해 놓은 데서부터 그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공수처는 앞서도 대통령실과 이 대사가 거듭 공수처가 요구한다면 당장 귀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만 밝혔을 뿐 수사 시기조차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개입되기 시작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피의자를 도망시켰다면서 도피대사 프레임을 씌웠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공수처가 야당의 공격거리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직 때 해병대 조사단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관련 증거와 기록 그리고 증언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 대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사 등의 수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도 공수처는 이 대사가 고발당한 후 6개월간 수사를 놓고 있다가 지난 1월 해병대 간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난해 12월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해놓고 연장만 해왔었지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총선 전국 속에 MBC에 살짝 흘리기까지 했는데요. 저런 공수처의 장난질로 이 대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귀국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죄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정운영 방해죄 이런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오늘은 또 공수처가 이처럼 수세에 몰리자 민주당이 마치 한몸임을 자처하듯 재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종섭 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의 언론 공지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런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든 이중섭 대사 문제를 투표일까지 질질질 끌고 가고 싶은 민주당의 속내가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아마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선거전에 뛰어든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중섭 대사가 제발 국내로 들어오지 않기를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 변곡점을 만들었던 이중섭 대사 문제는 다시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과 공수처 쪽으로 그 방향이 틀어진 듯합니다. 하도 득달해서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귀국한 대사를 놓고 당분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공수처, 그리고 실형까지 받고서 총선에 출마한 조국, 그리고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도 총선에 출마했는데 아직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중섭 대사의 사퇴를 주장하는 야권이 여러분들 정상이라고 보시는지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한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의 말에 아마 들으신 분들 중에는 폭소를 터뜨리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말이 뭐였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댁으로 가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집으로 가셨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한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느냐는 질문에 댁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면서 안 하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어 진행자가 그러면 선대위원장은 누가 하냐라고 묻자 김 정책위 의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앞번호 1, 2번이 한다. 1, 2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천하람 전 최고위원이 하는군요 라고 하자 김 의장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다면서 저희끼리 하는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개혁신당은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1번과 2번에 배치된 이주영 전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가 맡고, 대표로 있는 이준석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발표 후에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 김철근 사무총장이 나이가 드셔 기억력이 없냐고 원색적 비난을 퍼붓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례 명단 발표 직후 한 언론을 통해 김철근의 반발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하자 김철근은 나이 드셔서 기억력이 없으신 것 같다라며 제3당은 대부분 사무총장이 비례로 입성했다며 김 위원장과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탈당할 가능성이 점쳐졌던 양양자 원내대표가 당 잔류를 선언했고, 김철근 또한 당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단 급한 불은 꺼진 듯 보였으나 김종인 위원장이 댁으로 가시면서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준석과 손잡은 사람의 최후 왜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혜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